네, 화법과 작문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도 시험 직전에 10시간도 시험 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직전에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화법도 100%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맞아 떨어진 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잘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번에 했던 것처럼 문제풀이, 의뢰형, 서술형 예상, 객관식 예상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풀이 마찬가지입니다. 타임어택. 근데 화법과 작문은 이번에 크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제 예측이 틀렸는데 언어와 매체는 화법과 작문보다는 문제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몇 개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뒤에까지 말릴 수 있기 때문에 타임어택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조하는 게 느긋하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느긋하게 풀지 말아라. 국어 시험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음 보면은 보기의 자료에 의존하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기의 자료에 의존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다 외워놨을 거예요. 하지만 보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보기에 의존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만한 문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나의 왜곡된 생각으로 문제를 잘못 풀어버리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보기를 뭔가 줬다 하면은 반드시 보기의 자료에 의존해가지고 1대1 대응을 시켜서 풀어봐야 돼요. 기억선지랑 보기 이런 내용이랑 맞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가면서 풀어야지 지식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플러스 요소,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용도로 써야지 보기가 주어졌는데 그걸 안 읽고 내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고난도 배점 위주 문항으로 고난도 배점 문항 위주로 검토를 해라라는 건데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독서, 문학 이런 거랑 달라요. 화작. 무조건 왜 틀리냐? 왜 오답률 높냐? 기출에미래 가면 다 오답률 분석돼 있거든요. 저 다 봤는데 다 지금 다 이렇게 분석해놨는데 전부 다 치사한 문제들이에요. 고난도 배점, 고난도 문항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가령 관형사, 관형언대 관형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사하게 해놓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배점 위주 문항, 고난도 배점을 갖고 있는 문항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더 이롭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나오면 처음부터 쭉 검토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라라는 게 조금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4번 보면은 임재호 선생님의 프린트 있잖아요. 이거 되게 지금 애들 사이에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유명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의 활용도가 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모파론 선생님은 이거를 수업을 안 하셨잖아요. 이거에서만 다루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가령 여기서 나오는 거 별의별 거 다 있는데 불완전 동사 이런 내용 같은 거 이런 건 모파론 선생님 수업에 안 다뤘기 때문에 임재호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있는 심화 개념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임재호 선생님도 분할 출제를 하셨겠지만 아마 모파론 선생님과 상호 검토 중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기로 추가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있는 개념을 딸딸딸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결국에는 교과서 기반 이론에 중심을 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에서도 언어 매체가 어려운 게 정말 지역적인 걸 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게 쉬운 건데 그거를 특정한 문장 구조로 꼬아놓는다든지 숨겨놓는다든지 해서 어려운 거지 특별히 지역적인 걸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과서 기반으로 나올 것 같고 임재호 선생님의 프린트에 있는 심화 내용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세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언어와 매체 학습활동에 보면 나와요. 나머지 학습활동은 다 굉장히 진부한 내용들인데 언어와 매체 학습활동, 즉 단어의 짜임 부분에 있는 78페이지를 보면은 세말을 만드는 방법에 합성, 파생, 머리 글자의 결합과 단어 일부 결합이 있는데 머리 글자의 결합은 여기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개취, 개인 취향, 개, 취 이렇죠. 단어 첫머리를 결합하는 거랑 단어의 일부 결합이 있거든요. 단어의 머리 글자의 결합이냐 일부 결합이냐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교과서 학습 활동이 있기 때문에 출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세말 이것도 시험 보기 한 5분 전에 세 말이 뭐였지라고 한번 되새기고 들어가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사 출제되더라도. 자, 6번 보겠습니다. 이상하고 지역적인 건 출제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가령 이런 거 권력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권력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유마 해가지고. 근데 공권력은 공권력이 아니에요. 공권력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권력. 공권력이죠. 공권력은 공권력이라고 발음해요. 리을이 비음화 돼버려요. 리을의 비음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유마가 되는 게 아니라 비음화가 돼요. 이게
예외거든, 예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하고 지엽적인 건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건 안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시험 직전에 딸딸딸 외우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고요. 서술형 보겠습니다. 서술형은 문장 서술이 안 나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기출도 다 우리 학교 기출 같은 것도 분석하고 했지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서술형에서 문장을 낼 만한 게 없어요. 장문, 쉽게 말해서 이 문장이라는 거는 제가 장문을 얘기해요. 장문. 화법과 장문처럼 내용을 서술하라 그런 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나올 거냐? A, B, C 이렇게 주고 A에 들어가면 B 들어가면 C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언어 매체에서 문장을 서술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게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써놓고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문장을 쓸 일은 없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고 단답형 위주,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서술형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서술형 난이도를 평이할 때 서술형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객관식이 훨씬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서술형은 치사하게 낼 수가 없거든. 치사하게 내려면 진짜 이런 거 이상한 거 내야 되는데 그거는 출제하려는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술형은 좀 평이할 것 같아요. 또 형태소 분석 문제 출제 유형이다. 이거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형태소를 자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시험 전에 아마도 교과서나 이런 데 있는 예문을 직접 손으로 잘라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소 분석 문제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의 문제인데 직접 구성 요소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형태소 분석,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거 분석으로 나올 것이냐인데 아마도 뭐 직접 구성 요소를 서술형으로 시킬 가능성은 낮기는 해요. 직접 구성 요소는 왜냐면 객관식 선지로 내야지 더 치사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형태소 분석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객관식 예상 문제 보면은 수능형, 내신형이 섞여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섞여 있을 텐데 그 내신형은 대표적으로 뭐 국어도사, 그 강산학원에서 나눠준 그런 문제들이겠죠. 근데 의외로 수능형으로 변별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수능 특강이 굳이 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내신형에 가깝거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기출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나 다른 학교 내신 기출 문제보다 기출 문제, 즉 그 수능 기출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평가원 문제가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렵기 때문에 변별을 한다면은 특히 임재호 선생님이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출 문제 같은 거에. 아마도 임재호 선생님이 수능형 문제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아마도 수능형으로 변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형 문제에 너무 지엽적인 것에 방점을 두지 말라는 게 제 생각이고 2번 보면 고난도 문항은 주로 함정 문항이 뜻인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렵게 내는 포인트가 달라요. 문항 문제, 독서 문제 이런 거는 아예 뭐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어렵게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법, 언어매체 문제에서 진짜 어려운 건 함정을 파는 경우 너무 쉽게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선지들 물론 그걸 제가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개 있습니다. 진짜 포인트가 대표적으로 뭐 많죠. 이게 명사냐 아니면 명사형 전성 어미를 쓴 거냐 뭐 이런 느낌처럼 함정 문항으로 구성될 거고 그게 제일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답형 문제인데 이거는 내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면 치사한 거죠. 근데 합답형이 뭔지 알아요? 기억, 니은 중에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가령 뭐 어떻게 되겠어요? 문장 써놓고 실질 형태소가 포함된 것은 뭐 혹은 형식 형태소가 포함된 것은 혹은 지배적 접사가 쓰인 단어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이렇게 출제하겠죠. 합답형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킬러가 나온다면 합답형에서 나오든지 수능형에서 어려운 함정 문항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 아마도 이거는 진짜 이번 언어와 매체 시험은 철저하게 수능 언어와 매체에서 고득점 받는 학생이 유리하게끔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암기에만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보다는 좀 기출문제라든지 평소에 언어 매체 공부를 했다든지 좀 더 광범위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직보도 한번 찍을 계획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